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 세계 아마추어 항해사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가 경남 통영 기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척의 대형 레이스 요트와 20여 개국 선수단이 통영을 찾게 되는데요. 통영시는 사전 행사 준비 상황을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의 주요 요트 대회가 열리는 통영 도남항입니다. 크고 작은 요트들로 가득한 이곳은 오는 16일부터 세계 최고 권위의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 기항지 행사가 열리는 주무대가 됩니다.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는 11개월 동안 6대양을 일주하는 세계 최장거리 요트 레이스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통영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기항지 행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항 기간에는 선수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레이스 요트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오픈보트 프로그램과 요트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요트협회는 국제항해 경로에서 통영이 갖는 지리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또 세계 일주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세계적인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서 경남 통영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통영 기항에는 대형 레이스 요트 10척과 26개국 선수단 200여 명을 비롯해 가족과 관계자 등 약 5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영시는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직접 소비할 지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테고 장기적으로는 이 행사 자체가 전 세계 100여국에 7억 명이 시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짧은 기간에 통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 효과는 아마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계인의 요트 축제 클리퍼 요트 대회 기항지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통영 도남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 추리문학의 대가인 김성종 작가를 아십니까? 과거 여명의 눈동자, 제5열 같은 대작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인데요. 이 노 작가가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세운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문학관인 추리문학관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김성종 작가를 만났습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 탐정의 계단을 오르면 입구에 그려진 셜록 홈즈와 검은 고양이 포스터가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 바로 추리문학관입니다. 1992년 문을 연 이곳은 우리나라의 문학관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세워진 국내 1호 사립문학관입니다. 한국 추리문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김성종 작가가 사재를 털어 직접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문학관이라는 게 없었어. 1호.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33년.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문학관 간판을 씌웠지. 관내에는 5만 권이 훌쩍 넘는 장서가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감성적인 조명 아래 스릴러 서적이 가득한 공간에는 커피를 마시며 책에 빠져들 수 있는 카페도 마련돼 있습니다. 당시 순수 문학만을 진짜 문학으로 여기던 풍토 속에서 추리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작가의 뚝심이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내가 추리 소설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그 관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급을 추리문학으로 알려야겠다. 문학은 대개 이제 사람들이 순수 문학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이곳에선 웹소설 기초반이나 소설 창작반을 운영하고 무료 강연을 수시로 여는 등 살아 숨쉬는 창작의 산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개인의 열정으로 시작된 공간이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그 가치를 공인받은 겁니다. 수십 년간 문학관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아흔을 바라보는 노 작가는 여전히 만년필을 쥐고 있습니다. 계속 써야지. 나 아직도 뭐 생각은 멀쩡하니까. 내가 이제 옛날 젊을 때는 뭐 여명운동자 같은 것도 10권짜리 막 쓰고 막 제5열이랄지 막 편수로는 한 50여 편 되는데 권수로는 한 100권이 넘어요.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좀 유지됐으면 하고. 평생을 원고지와 씨름하며 한국 추리문학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김성종 작가. 그의 치열했던 삶과 문화적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추리문학가는 오늘도 묵묵히 달맞이 언덕을 지키며 새로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중동위기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경남도가 민생안정 특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복지예산 6조 117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운송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 수출기업 물류비 3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선적 차질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 원도 즉시 투입합니다. 농가에는 면세유 300억 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고 도내 1,008개 주유소의 가격 담합과 매점 매석 등 불공정 행위 점검도 강화합니다. 부산시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관내 주유소 361곳 등 모두 493곳에 점검반을 투입해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짜 석유 판매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 석유 유통 질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HMM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MM의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조세 감면과 정주 여건 확보 등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부산에 해양 관련 핵심 기관들이 있는 만큼 항만과 해운기업, 해양 정책과 금융 기능이 접촉된 강력한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평균 경쟁률은 2.13대 1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차에 걸쳐 공모 신청을 접수한 결과 16개 기초단체에 모두 34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영도구와 동래구로 각각 4명이 지원했고 동구와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는 후보자가 각 1명입니다. 경남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전 지사 단수 공천 결정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도 의원들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도정 공백을 초래했던 인물을 다시 공천한 것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전 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 재직 중 지역 순회 특강과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며 공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번 결정이 경남 경제 회복세를 꺾는 정치적 복귀 시도라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중도 단일 후보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 후보가 기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폐지하고 경남형 마을교육 공동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예비 후보는 10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논쟁으로 운영에 파행을 겪은 현 사업을 학생 중심 교육 체제로 바꾸고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산 어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형 마을 학교를 우선 배치하고 돌봄과 보충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강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산업, 문화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4개 원내 정당과 업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4개 원내 정당 경남도당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편의 제공, 정당 활동 제한 규정, 공정선거 참단관 운영 등 주요 관리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또 각 정당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정당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9일 저녁 8시 20분쯤 남구 용당동에서 유턴하던 버스가 인도를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버스에는 운전자 외 다른 탑승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9일 밤 9시 30분쯤에는 동래구 수민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숨지고 20대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열을 하는 한편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으로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15분 돌봄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비용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0곳에서 28곳으로 확충하는 등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달 비전 발표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부울경 지역본부 등 주요 기관들은 부산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 김해 경전철 운영 적자에 대한 정부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철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실시 협약 당사자로서 경전철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 예측 실패로 누적 보전금이 김해시 5,191억 원, 부산시 3,02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2041년 운영 종료까지 시민 혈세 수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분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 처분이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취소되며 창원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은 무효가 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임용됐다 2024년 초 채용 서류 허위 작성 제출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며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의 해임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창원 레포츠파크는 이 전 이사장에게 해임 이후부터 원래 임기 만료일인 2025년 10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산 사송 신도시의 수영장과 체육관, 공공도서관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송 복합 커뮤니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180제곱미터 규모로 25m 5레인의 수영장과 유아풀,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공공도서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492억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골조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산시는 이 시설을 사송 신도시 내 유일한 공공 복합 편의시설로 운영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 문화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경남도가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30여 차례 방문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범도민 서명운동에는 현재 12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남도와 전라남도는 영호남 상생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도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남을 방문한 스포츠팀이 11,000팀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참가팀이 11,218개 팀, 연인원 145만 명으로 집계돼 1,331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온난한 겨울 기후와 창원 사격, 기배 하키, 밀양 배드민턴, 고성 역도 등 시군별 특화 종목 전용 시설 구비, 체재비 지원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양산시는 852개 팀에서 2,372개 팀으로 크게 늘어 최대 증가세를 보였고 고성군이 전체 유치 실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스포츠 재활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별 홍보를 강화해 전지훈련팀의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 창업생태계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부산을 방문한 글로벌 창업도시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JF 고티의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글로벌 창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스타트업 지놈은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2030년 글로벌 창업도시 3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항공사 서메어가 항공운항 증명을 취득하고 오는 30일부터 사천 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경상남도는 서메어가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항 체계와 정비운항 시스템을 검증받아 운항 증명을 교부받았으며 신조기 1호기의 첫 취항지로 사천공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선 개설로 서부 경남과 수도권 간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기업 활동과 관광 수요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서메어는 앞으로 김포, 울산, 사천, 제주, 울산, 제주, 김포, 대마도 노선을 확대하고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등 섬 공항 취항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